네, 그럼 마지막으로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앞부분의 초기화 세팅은 이제 그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두 장을 불러오고 뎁스 이미지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find feature matches를 통해서 이미지 두 장으로부터 키포인트와 매칭점 쌍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뎁스 이미지도 로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미지 매칭점 쌍들을 전부 다 3D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뎁스 1, 2를 두 개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D1과 D2를 이제 그 뎁스 맵으로부터 구한 다음에 스케일링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매칭점 쌍들을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픽셀 2 캠을 통해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 DD1, DD1, DD2, DD2를 다 곱해줘서 3차원 공간상의 어떤 하나의 점으로 다 특정 짓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PTS1과 PTS2에는 각각 빨간색 점에 대한 3차원 좌표 그리고 초록색 점에 대한 3차원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 에스티메이션 3D 함수를 호출을 해서 두 개의 3차원 공간상의 점들이 있을 때 이를 통해서 R과 T를 구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ICP라는 Iterative Closest Point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R과 T를 구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를 수행을 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PTS1과 PTS2로부터 이제 그리고 또 R과 T, 여기서 구한 R과 T까지 넣어줌으로써 이 최적의 이 파라미터, 이 T12, 좀 더 정밀한 이제 그 T12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거는 맵 포인트는 변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BA라고 엄밀하게는 부르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포즈 온리 BA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이러한 그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P1, 즉 빨간색 점이 그리고 이 P2 초록색 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즉 여기서는 이제 이 두 카메라 사이가 R과 T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P2에다가 R과 T를 곱하게 되면은 P1 값이랑 원래 이론적으로 같아야 되는데요. 실제 이것이 정말로 같은지를 그러한 베리피케이션 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P1 값 하나를 빨간색 점 하나 좌표값 뽑고 초록색 점 좌표값 하나 뽑은 다음에 거기다가 R과 T를 곱해서 빨간색 점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즉,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잘 되고 이 BA까지 잘 수행이 됐는지를 베리피케이션 하는 그런 코드이겠죠. 네, 그리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3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론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그때 이제 ICP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식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BA 코드를 바로 보겠습니다. 네, BA 코드도 그냥 한 번에 보게 되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번들 어저스먼트이기 때문에 6x3, 포즈 6, 몇 포인트 3짜리 블락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는 아이겐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리니어 솔버를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넌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솔버 같은 경우에는 가우스 뉴턴을 사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에 이 세팅된 솔버를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세퍼텍스를 통해서 이 T12 이 포즈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exponential map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포즈를 만들고 set estimate를 통해서 이제 그 초기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T12 값은 처음에는 이제 모르는 값으로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옵티마이저에 넣어주게 되고, 다음으로는 엣지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 T12를 제대로 구하려면 엣지를 잘 구해야 되는데 이 엣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는 포인트 클라우드 이 두 초록색 점과 빨간색 점 간의 디스턴스 에러를 구하는 그런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빨간 점에 대해서 루프를 돌면서 이제 엣지를 생성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PTS2에 대한 XY 점과 셋 메저먼트 통해서 PTS1에 대한 XY 점 전부 다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초록색 영역에 있는 이 모든 점의 좌표, 빨간색 점이든 초록색 점이든 모든 점의 좌표가 전부 다 들어가서 메저먼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T12 값이 변하게 되면은 이 초록색 점의 좌표가 계속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이 T12가 잘 변해야지 이 두 개의 점의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이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엣지까지 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 옵티마이즈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총 10번의 옵티마이즈를 수행을 하게 되고, 옵티마이즈를 수행한 시간을 T1과 T2로 기록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고요.
옵티마이제이션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트를 통해서 t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네, 그럼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3D를 실행을 하면은 네, 저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서 3D만 바꾸면 되겠죠? 네, 코드를 실행한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G2가 한번 돈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전에 이제 ICP를 통해서 R과 T를 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하기 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3를 통해서 나온 값들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론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공간상의 이 초록색과 빨간색 점의 매칭점 쌍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이제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ICP를 통해서 이제 R과 T를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구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번들 어저스트먼트를 쓴 이유를 보니까 여기에서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들어간 것을 보면은 이제 BA를 통해서 구한 값과 ICP를 통해서 구한 값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그런 코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에서는 이제 이 아이덴티티부터 이제 쭉 10번 동안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면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디스턴스 에러를 최소화하는 이제 이 포즈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ICP 값과 이론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이렇게 쭉쭉 줄다가 더 이상 줄지 않아서 루프를 탈출한 모습이고요. 10번을 여기서 다 수행을 했군요. 그래서 애프터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14 마이너스 0.066 0 마이너스 0.03 여기 있는 이 t 값과 이제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r 같은 경우에도 0.99 0.99 0.99 거의 아이덴티티에 가깝네요. 네, 그래서 이 G2를 통해서 구한 포즈와 그리고 이제 ICP를 통해서 구한 포즈 두 개가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3D 매칭을 통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R과 T를 다 구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 3D 이 G2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G2 클래스를 여기에서는 별도로 직접 작성을 했었는데 이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나리 엣지를 상속을 받는 거고 이것은 에러의 차원, 메저먼트의 차원,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벌텍스의 클래스입니다. 이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게 되고 맨 처음에는 에러를 이렇게 커미트 해줍니다. 에러를 커미트하는 함수를 이제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포즈를 입력을 받아서 이 포즈로부터 R과 T를 이제 추출하고 이 빨간색 점과 초록색 점 이것의 차이를 이제 에러로 설정을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번째 점에다가 R과 T를 곱하게 되면은 PTS1과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점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같은 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제 에러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러를 구하는 함수를 작성을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자코비안을 구하는 그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코비안은 이 구현되어 있는 거에 저희 반대의 값들이 여기에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0, -zy, -1, 0, 0인데 0, z, -y, 1, 0, 0 즉 반대 부호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y, x, 0, 0, 0, 1, 0, 0, 0, -1 y, -s, 0, 0, 0, 1 즉 정확히 반대 부호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자코비안은 이 에스티메이트 값이 이제 플러스일 때를 가정하고 이제 구한 값인데 여기에서는 에러를 구할 때 자코비안 값이 이제 마이너스 값이 여기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코비안도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화살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RX 플러스 T가 여기에 있는 이 포즈 에스티메이트 맵 포인트 이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포즈의 변화량에 따라서 자코비안을 저희가 구해야 되는데 이를 바로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 리디오리를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 T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또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로테이션 부분이 이제 비선형 항이기 때문에 리디오리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각속도의 증분량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디오리를 이용해서 이 델타 오메가 값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이 값이 결국에는 위에 있는 값이 되게 됩니다. 이 x에 여기 이 하이픈이 붙어 있는 것들이 이 rx 플러스 t를 통해서 나온 값인데요. 이거의 반대칭 행렬입니다. 이 rxt를 통해서 나온 값이 x 다시라고 하면은 x 다시의 반대칭 행렬의 마이너스 값이 이제 여기 있는 그 반대칭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뒷부분에는 이제 델타 t는 이제 앞부분은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는 날아가게 되고 이 뒷부분이랑만 관련이 있는데 정확히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아이덴티티 행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코비안을 해석적으로 이렇게 다 구한 다음에 이를 코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다 넣어줘야지 이제 G2 코드에서 이 자코비안을 인식을 해서 이 에러를 매 스텝 옮길 때마다 그 사용할 자코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엣지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챕터 7에 대한 이제 코드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